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의 프로덕트화를 발표할 유승한입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저는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재직 중이고, 머징사처럼 숭실대에서 11기는 백엔드, 12기는 대표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했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인데,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학창 시절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키스트에서도 바이오닉스 연구센터에서 생성형 AI 연구 인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이름은 프로젝트의 프로덕트화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프로젝트와 프로덕트가 뭔지 정확히 기술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와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프로젝트가 뭐고 프로덕트가 뭘까요? 녹방이라서 인터랙트가 없긴 한데 넘어갈게요. 프로젝트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독특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존재하고 종료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 비용, 자원 및 범위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서 피드백 또한 지인과 개발자들한테 한정해서 받곤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예시를 들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참여했던 하계 해커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순위가 결정되고 그 순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성과가 판가름되고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텐데 이 또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막 공모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프로젝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덕트란 이제 지속적인 가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물로서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료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속 가능성을 프로젝트에 이제 불어넣게 되면 저는 그걸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타겟 요구 대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한 타겟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생명을 조금 더 계속해서 오래 가져갈 수 있고 정말로 살아있는 서비스를 전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유저의 존재 여부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프로덕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로덕트화에 대한 조금 더 이해를 명료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토스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행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토스가 이번 연도 여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토스뱅크 출범 3년 만에 성공적 안착, 비결은 이은미 대표 고객 중심 사고. 이렇게 떡하니 박혀 있을 정도로 고객의 존재 유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고객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냐라는 의미에서 서비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는 사실상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그 솔루션을 평가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을 저 또한 학창 시절에 많이 유치를 해보고 싶었고 고객이 있는 실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네 가지 서비스들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썸이라고 모든 컨텐츠를 간단히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눈길이라고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 이거를 피보팅을 하면서 광화문 지역 기반 직장인 소개팅 서비스 눈길 버전 2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눈길 버전 2는 특히 좀 의미가 뜻깊은 게 지금 여기 있는 D타워에 있는 멋쟁이사처럼 해서 사무실도 없고 여기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프로덕트라고 하기 좀 아쉬운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깊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쿠키챗으로 다양하게 피보팅을 해나가면서 프로덕트화를 향한 여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인 만남의 시작, 눈길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프로덕트화를 해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조금 더 프로덕트화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그런 눈길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눈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광화문에서 직장인 소개팅을 해주는 서비스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타워 그리고 이제 멋쟁이 사처럼에 있는 14층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사진은 이제 멋쟁이 사처럼 직원분들께서 모두가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미팅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CPO님이셨던 이지윤님께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모습이고 그 다음은 이제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용해보라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화는 어떻게 하는가를 앞서 말씀드렸던 토스의 예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PO가 입사하면 무조건 듣는 강연이라는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특히 토스를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토스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연들을 이렇게 무료로 올려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강연에서 이승건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설을 수립하자. 핵심 가설 딱 하나만 잘 구현하면 된다. 저도 이제 어흥콘도 가보고 이제 멋쟁이 사처럼 해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가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서비스를 보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를 조금 더 가설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눈길은 광화문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개팅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조금 더 이 소개팅에 대해서 가볍게 다가가고 많이 열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설과 같이 여러분들만의 이제 진짜 먹힐 만한 이런 가설을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 가설 하나를 뒷받쳐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더 그 서비스가 명료해지고 사람들 기억에 조금 더 남고 사람들이 이용해 줄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조금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플랫폼을 약간 선호를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넣고 퀴즈도 넣고 뭐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기능도 넣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가설 하나를 명료하게 구현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기능들을 들어지게 되면서 약간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가설 하나를 수립을 해보는 경험을 먼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근처에서 점심에 소개팅을 많이 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여의도 직장인들이 점심에 소개팅을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선 10분짜리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좀 덜한 소개팅이 많이 유행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광화문에서 지역 기반으로 소개팅을 열어서 부담 없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비용, 시간, 장소 모두를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생활 시간의 절반을 회사에서 보내느라 바쁜 와중에 저녁 시간을 소개팅에 전체적으로 소비하기에는 직장인들한테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효율적인 점심 커피챗, 바쁘고 바쁜 현대인들의 소개팅이라는 짧은 글귀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한된 직장가에서 장소와 시간을 모두 추천해 줌으로써 신뢰성이지만 간편한 만남을 제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는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소개팅 서비스들을 이용을 했었고 실제로 그 소개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안 좋았는지를 조금 평가를 하면서 많이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서비스와 눈길 사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좁혔습니다. 저희는 일단 무료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장소와 시간을 추천해 줌으로써 그 장소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수수료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료 만남을 일단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만남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담 없이 진중하게 짧지만 부담 없이 진중하게 만날 수 있게끔 이제 장소와 시간을 정해줌으로써 점심시간에 그러한 커피챗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의 서비스를 잘 나타내는 이제 UI를 하나 가져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요일과 가능한 시간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요일과 시간을 정하는데 부담 없이 따로 채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화면 하나로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회사부터 매력 포인트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텍스트 위주의
그런 서비스들을 구성했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마케팅을 하면서 메타 플랫폼에 광고를 했었었는데 인스타에 이런 식으로 뜰 수 있게끔 진행을 함으로써 광고도 진행하고 실제 유저를 받아보고 실제 유저들 대상으로 서비스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경험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비스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저희는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됐고 그 가설 검증에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던 거는 바로 CAC입니다. 커스터머 어큐션 커스트라고 해서 한 명의 회원을 저희가 이제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집계를 했을 때 저희는 4만 원 정도라고 집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가설들을 검증을 하게 되면은 회원가입 전환율은 38%로 CAC는 4만 원이었습니다. 메타 광고 플랫폼에서 이제 광고하는 비용 대비해가지고 4만 원당 한 명의 회원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 회원 중 결제자 비율은 2%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결제자는 평균적으로 21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사실상 210만 원을 한 명한테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BM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고 그 평가를 토대로 저희는 이제 피보팅을 들어가게 된다. 가설을 수정을 함으로써 저희의 이제 서비스가 조금 더 유저들한테 있어서 매력적이고 유저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진중한 만남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진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를 구성했다면 그 뒤에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조금 블러링해서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조금 더 도파민 터지는 만남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UI를 수정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기회 창출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부분의 비용은 마케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자 저희는 이제 직접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고객을 유치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양한 축제 현장들을 찾아가면서 지역 축제 같은 곳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저희 서비스들을 소개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라고 권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축제 나가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개발 외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닐까. 지금 개발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고 개발에 더 집중하고 개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도 전시회,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활동, 도메인 분석, 운영 프로세스 정립, 법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유저 리서치, 협력사 미팅, 조직 관리 등등을 이제 하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오히려 개발보다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의미가 없냐?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싸웠던 감정은 현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다 보니까 4학년 2학기까지 진로를 준비하던 때에 2달이라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가져왔던 글은 사실 눈길은 아니라 다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현타랑 맞서 싸워야 됐지만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들어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제가 장표를 잠깐 조금 일찍 넣었는데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금융권을 아예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고 이제 유저들을 대응을 하면서 정말로 개발적인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오히려 기회가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히려 유저들을 이제 대면하고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험을 엔드 투 엔드까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보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유저들이 진짜로 원하는 바가 뭐고 그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까지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단순히 개발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유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유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그에 대한 피드백을 또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으로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정말로 유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줬던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반추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조금 정리해왔는데 일단 개발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기록하자입니다.
앞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프로덕트 이전에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마무리된다고 해서 그거를 단순히 이제 깃허브에 코드를 올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글을 남기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프로젝트는 죽어서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을 텐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깃허브에 들어가서 코드를 보다 보면 내가 왜 이 코드를 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씀으로써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왜 이 기술을 사용했고 이런 글을 남기게 되면 뭐 취업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소서에 녹여내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할 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취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글들을 남겨놓음으로써 내가 어떤 고민을 해왔기에 이런 기술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기록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글을 남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눈길 뽑기 기능 개선이라고 회원 추천 기능을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나아갔는지를 작성을 했었고 매칭 알림 기능, 비동기 처리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은 글을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민하자입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개발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든다 했을 때 로그인 기능을 만든다 했을 때 세션이냐 쿠키냐 아니면 이제 JWT 토큰을 이용하냐 그 중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JWT 토큰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술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보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제일 효과적일지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로 정리한 게 타당한 근거가 있는 개발을 하자인데 일례로 오히려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그인 과정에 있어서도 오히려 서비스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오히려 JWT 토큰보다 세션 방식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또 다양한 방법의 로그인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다양한 기술적 선택지를 열어두고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이제 기술을 선택을 할 때 근거가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하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칭 기능을 개선할 때 스프링 이벤트 기반 비동기 처리를 도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또 이제 회원 추천 기능에서도 병렬 연산 처리라든가 어싱크 비동기 처리, SQL 튜닝, 레디스 캐싱 검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열어두고 검토를 했었고 그 중에서 저희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경험을 가졌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술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기술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고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좋은 코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개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근거 있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멋쟁이 사처럼에는 이제 개발자 말고도 기획자와 디자이너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획자 분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제가 기획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눈길 대표를 하면서 눈길을 이제 1년 3개월 동안 가져왔었는데 기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하자를 갖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년 3개월을 진행을 하면서 자주 제가 까먹더라고요. 왜 이 기능을 넣었는지, 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까먹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 문서를 작성할 때도 이제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습관을 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도 정책 문서 잘 쓰고 계실 거고 그 다음 기술 문서도 쓰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왜 이런 설정을 내렸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 나갔는지 그 과정도 잘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과거를 들여볼 수 있는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록하자를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관리입니다. 개발자 특 일정 못 지킴. 여러분들이 이제 데드라인을 만들어도 못 지키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을 텐데 데드라인은 말 그대로 넘으면 죽는 선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학생 때는 이런 데드라인을 못 지켜서 계속해서 데드라인이 밀리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팀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경험도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자신의 일이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밀리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나 우리 팀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가져갔었는데 노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작업이 한 5일 정도 늦춰진다 하면은 저기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 태스크 하나가 5일 밀리면서 그 뒤에 있는 일도 다 같이 밀리게끔 구성함으로써 모두한테 책임감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을 고취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고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많이 고안을 함으로써 이런 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킬 수 있게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일스톤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프로덕트에는 당연히 끝이 존재하지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존재하지만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마일스톤을 두어야 되고 그 마일스톤을 통해서 약간 보상 심리를 충족시켜줘야 조금 더 오래 가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일스톤을 가져왔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프로덕트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같은 거 이제 축제 같은 거에도 이제 부스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유저 피드백도 종종 받아봄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이제 마일스톤이 되어줄 만한 그러한 행사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제 PPT만 봐도 아시겠다시피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디자이너에게도 이제 굳이 얘기 하나만 해주자면 이쁜 디자인보단 알맞는 디자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블라인드에서 올라온 글인데 쿠팡 UI UX 디자인은 일부러 촌스러운 거라는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쿠팡 UI UX는 여기 쿠팡 UI U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들이 싸다는 것을 부각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조금 더 부추기는데 오히려 알맞는 디자인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히려 이쁜 디자인보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무엇이 알맞는 디자인인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스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토스를 좋아했다고 말했다시피 토스의 경우도 찾아봤었는데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낯선과 두려움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존재했었는데 토스와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쉽고 친절하게 UI UX를 구성을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금융에 대해서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송금 조회까지의 모든 흐름을 2부터 3단계 이내로 간단하게 설계하였고 사용자 언어가 아닌 사람 말로 응답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알맞는 디자인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쁜 디자인보단 어떻게 하면 알맞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협업 팁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 경우에 반추상만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일에만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맡은 태스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프로세스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돕거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게 맞냐라고 하면은 또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스크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갔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맡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저 관심에 맞게 더 서비스에 맞춰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어줬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말을 적었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작은 목표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그리고 또 뭐 성격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동료들과 싸우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만약 내가 조금 부진한 친구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조금 화를 내거나 함으로써 우리의 서비스의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조금 감정이 올라와서 싸우는 일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표를 목표로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말을 한번 가져와 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숙하게 화를 내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화를 말하는 이유가 프로덕트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서로 업무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화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화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강연은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반추 삼아서 프로덕트를 지향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배웠던 이러한 여러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제일 맞는 정답일 테니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